자, 그러면 특별 세션 4번 한강하구의 통합관리 공동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박주희 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의 박주희 연구원께서 발표를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그 특별 세션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최성욱 교수님, 유채정 부사장님, 장창래 교수님, 정현종 과장님, 장석환 교수님의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연구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의 박주희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세션 3회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력적 접근을 통한 한강하구 관리 전략 수립 능력을 10월부터 수행하게 되었고 이 과제의 첫째 단계에 있어서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초론자 여러분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청과 굳은 날씨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하구의 통합관리 공동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하구의 경우에 생태환경적, 수자원 및 소재적, 공간이용적 측면 등 다양한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특히 높은 환경 가치를 가짐에 있어서 이를 보전하고 가치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환경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 걸쳐서 분포하기 때문에 지역과 주체별 그리고 분야별로 단절되어 있는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 물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 목표와 추진 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한강하구의 관리에 있어서 한강하구에 대한 개별적 사업 추진 그리고 협의의 과정의 부재, 소외된 비전 제시 등 한강에 대한 문의 및 해결의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국내 통합관리 추진 방향과 한강하구 관련 주요 이슈를 단순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동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국내 통합관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본부에서는 안전한 오션을 위한 새로운 물관리 체계를 위한 전략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준비, 미래 세대의 물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통합 물관리의 필요성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고 미래상도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서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와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유역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저희의 연구 대상인 한강하구와 관련이 가장 높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 공동위원장 2분과 위원 총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와 민간 분야로 균형 작성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존의 하향식 관리, 개별적 관리에서 벗어나 유역 구성원이 모두 함께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한강하구의 수질 및 수생태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정하고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하고의 주요 이슈를 맡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사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 수질 개선, 이용 관리, 환경 수질 분야에 대해서 건축물의 물 재활용을 통한 하진 유지 문제 확보, 수자원의 대관 자동화 등을 통한 대체 수자원 확보 필요 등 총 9대 이슈를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경기도의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수질 개선, 이용 관리, 환경 생태 분야에 대해서 물순환율 제고, 쓰레기 관리 등의 이슈를 보유하고 있고, 그에 더해서 신소 공간에 대한 이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이슈를 종합한 결과 환경하고의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5개의 항목으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슈 사항으로 판단된 내용의 경우에 우선순위가 높고 환경하고에서 해결을 위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문제 사항으로는 개발 이용에 대한 불균형한 사고 정책, 국산과 해양으로 분화된 환경 관리 체제, 대체 기능들로 구분하는 관리 체제, 사고에 대한 이해도 부족, 환경 훼손 및 쓰레기 문제로 위한 비한 환경적 가치 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경하고 통합관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 사항의 해결과 성공적인 환경하고의 통합관리 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여 큰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공동 목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목표는 크게 6가지로 이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서 협력적 접근을 통한 환경하고 통합 물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의 경우 이슈를 구분한 4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회복 및 개선, 활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환경하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동 목표는 서구, 하천, 해안 등 공간을 연결하는 통합관리, 수리, 수질, 환경, 문화 등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관리, 한강하고의 의미를 홍보하는 랜드마크화 이렇게 3가지를 제시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통적 추진 사항의 추진과 지역별 주체별로 추진할 수 있는 개별적 추진 사항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단계를 제시하여서 일관성 있고 활발한 소통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문 일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목표와 추진 방향 수립 시 갈등 조율 방법, 통합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추진 기반 마련, 장기적 공동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수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의원님께서 한강하고 통합 관리에서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며 여러 지자체, 여러 기관, 여러 연구기관과 나뉘어지는 것들을 잘 통합을 해서 한강하고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보자 합니다. 먼저 종합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제도를 처음에 들으시는 분께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윤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기 정관실을 진행해서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과정을 예, 그러면 현재 최성록 교수님부터 공동 목표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에서 원래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불리한데 뒤에 분들이 준비한 뒤에 먼저 하는 얘기를 약간씩 바꿔가지고 살을 붙여서 설명하면서 자기 의견처럼 이렇게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예정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주최자 빼고 충분히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뭐 어떤 그 토론을 해도 이렇게 귀담아 들을 분이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착각을 합시다. 농담은 그만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그 발표하신 분한테 그 자료 좀 달라고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출발할 때까지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한강하고 통합관리 나오는데 제목에 통합의 대상이 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보니까 공간적인 통합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 통합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어 측면에서 보면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한강 하구를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어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과거에 어떤 한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 과거에는 국토부 수자원 쪽 국토부가 하나를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 서울시 그다음에 인천시 경기도 뭐 이런 여러 관리 주체들이 엮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하나 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한강 하구에 대한 그런 통합 관리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뭡니까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동 목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실행까지 갈 수 있는 아까 그 협의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주요 이슈를 제시하셨는데 우리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울 시민이나 인천 시민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이나 입장에서는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친수성 향상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해보시면 그 우리나라 수도에 우리나라 같이 큰 그런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뭡니까 그 배들이 이렇게 있고 관광도 하고 일환도 하고 뭐 이런 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한강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유람선 지금도 그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많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관련해서 만약에 배들이 다닌다면 하도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리적으로 하상의 변화 문제, 그다음에 홍수 때 유사량 문제 이런 것들도 차제에 같이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된 관리 체계가 그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친수성 향상에서 여기 좀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지만 하청 보건에 대한 그런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질도 향상되고 시민들이 느끼는 친수성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자연성이 강화된 그런 하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돼가지고 한강 하구에 있는 그런 지천들 그리고 한강 본류의 일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를 시도하는 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친수성 향상의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랑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히 실망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그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내역도 상당히 미미하다. 그리고 그 활동이 거의 전문가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특히 뭐 지난번에 2020년 그 홍수 댐 하류에 큰 홍수가 많이 났었는데 거기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활동한 중재한 그런 내용은 거의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한강하구의 통합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이렇게 결합시키는 좀그 향후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느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성 교수님께서는 한강하구의 친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구의 통합까지 하천 보관 등을 잘 구성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진 엔지니어링 종합군수소 사무소의 부사장이신 유태상 부사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현 소속은 선진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토론제로 된 것은 제가 전 직장이 한 14년 정도 토론과 고민을 해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행하신 그 물관련 교수님들과 소위자를 같이 제가 예전에 수장사 근무할 때 취수장 징계 수질과 하부의 제철의 영향을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장치에서 토론에 하기 전에 예전에 클라스 이게 앞서 저기 토론에 나왔고 수량 수치의 중심에 그런 검토를 했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서 지금은 한 20년 정도 그런 지금 수량 수치만 갖고 함의이랑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현재 주제박혀에서 다루고 있는 한강수요 수치만 해도 수치 형태가 다양하게 많은 거고
부처는 수치 생태학이라고 고등학 교수님이 작성한 저서에 보면 수치 구성 요소가 숨은 토양 및 지형, 식생 세 가지 요소를 들어요. 한강 하구역에도 수치가 이등강 하구 수치가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도 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시점에서 토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회 활동이 많지 군사에서는 접경 지역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표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로 인한 제한 없이 나름대로 학회 차원에서 풀어갈 내용에 대해서 또는 키워드를 생각했습니다. 통합관리 공동목표와 추진 방향이 발표 주제이자 토론 주제인데 뭘 할지 생각해보고 논의하자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의견으로 첫 번째 토론 의견은 현재 분야별 과정별로 물수랑 건전성 증진을 위해 어느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 현재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게 좋다면 연결 지역하면서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 두 번째 이수, 치수, 친수 환경하고 단계별로 물관리 정책이 1970년, 97년 이후로 발전해 온 걸로 단순화시켜보면 최근에는 물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건축되고 이를 시민단체 전문가가 제안한 용어인 지수라는 용어로 저는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하구에 대한 지수에 맞추어서 하구역 역시 법정 교육과 법정 조사, 법정 계획으로 발전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두 번째 의견으로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수자원 조사 계획 관리에 대한 법, 약칭해서 수자원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역조사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정교육으로 수문조사와 유역조사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주권적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이것이 공간적인 범위의 하부의 개념이 어느 정도 현재 포함해 갈 수 있는 거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하부의 범주가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은 포함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포함해 하려면 공간적인 범위를 어떻게 확대 대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소리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하신 박주희 연구원이 제안한 한강하고 주요 이슈 항목까지 좀 포함해서 하구 관리에 필요한 적정 항목이 이 수문조사와 위협조사에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지 하구역의 확대에 따라서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추가되고 발전되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생각될 것 같습니다. 한강 하구에 대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구법 제정 유지인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돼 있는 게 누가 생각하고 아울러 하구역 관리 주관부서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하구역과 양압역 관련해서 인간 사회 단체 구성이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현실은 정부 부처에서 나서서 어느 부처가 하구역과 관련해서 나올지 해양수산부가 나올지 환경부가 나올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하구역이 하구법이 필요하다면 주관부서가 조금 정해지고 수량수질 위주에서
현재 시민사회나 국민의 눈높게 만드는 이런 한국법제정과 함께 주관부서도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국가법정계획에서 법정계획은 하천준비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법정계획에서 최근에 그 하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언제 최근에 이런 계획을 했는지 뉴욕 조사가 언제 됐는지 좀 확인해 보려는데 그게 여러 경로로도 확인하다가 최종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아까 저도 이제 두 번째 의견에 서문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현실 부분을 좀 더 하면은 좋은 연구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니까 4페이지부터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한강 하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여기까지, 위협조사도 여기까지, 본진강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만 하천정비 기본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걸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이 이러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한국 포럼이라고 논의되고 있는 각종 주제들 현실적으로 접근해 갈지 하는 부분이 협의체 정부는 뭐 나중 문제고 협의체의 추진 방향을 잡을 때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통합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기반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야 뭐 시민단체가 완성을 했다고 있는데 아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 때 지역은 다 군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못하는데 혹시 유네스코가 하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라든가 그런 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논의인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하고는 합수부 기능도 함께 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합수부가 자연자원과 사람이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으로 발달하였으나 역사적으로 한강 하구를 차지한 국가가 통일국가로 되었던 군사 요충지로 더 기록되었다면 이대 시대는 풍요로운 자원과 삶의 터전으로 발전하도록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합류하여 조강이라 불리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남북한이 모두 경제 발전에 활력을 찾는 것으로 그리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영상으로 백길 복원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단기적으로 복원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달 낙동강 하구 국제 심포지엄이 국내 최초로 열렸는데 여기서 발표된 자연스러운 회복 4가지 과제와 연결된 세부 추진 과제가 연결지어 장기적으로 실현됐다면 이 모든 것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밑에서 부사장님께서 과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과거 수양 수질 중심의 검토에서 현재 침수 지구 중심으로 일단 많은 내용들이 전환이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공간적인 하구의 범위 공부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정의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구 관리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조사되고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관리 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과연 하구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경우 하구 관리의 주관 주체는 과연 어디가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대학교 장창래 교수님께서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교통대학교 장창래입니다. 앞서 최성욱 교수님하고 우리 유태상 부사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제가 배운 것 같고요. 배우고 있고요. 우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한강하구의 통합적 관리인데요. 한강하구의 어떤 통합적 관리를 위한 어떤 법적 어떤 그런 체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유태상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법률적으로 이게 지위가 부여가 돼야 이게 이제 협의체 구성이 되고 두 번째 그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유태상 부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상위 분량이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히 인천시에서 한강하구 생태환경관리 조례 제정이 아마 지난 5월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인천시가 지금 이제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적으로 이게 지위가 부여가 돼야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 분야별 주요 쟁점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하구 관리라는 부분이 어떤 공간적인 범위, 그다음에 어떤 그 공간적인 범위와 어떤 역할 분담들이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부처에서 되게 다양한 부처들이 지금 함께 이렇게 운영이 되고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환경부, 예전에 이제 국토부, 해양부, 문화재청 다양한 부분들이 다양한 부서들이 복합적으로 국방부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애가 또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분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강이라는 부분은 또 이제 남북한이 서로 또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분명 그 접경력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유태석 부사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의제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환경, 생태, 보존이 주 목적이고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한 안들이 어떤 보건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에 기후 변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해수면의 상승, 로 인한 재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의체에서 아니면 어떤 의제를 정할 때 생태 환경의 어떤 보건, 보전 이외에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해 재난에 대한 안전 그리고 다룰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협의체의 어떤 장기적인 그 목표, 공동 목표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은 사실은 이제 이게 아까 법률적으로 지위가 부여되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되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협의체들이 있는데 협의체들이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 이 발표에서 근간이 되고 있는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그 물관리 체계를 두고 이제 시작이 되어가는 그런데 아까 최성욱 교수님께서 작년 홍수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좀 더 어떤 강력한 좀 더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어떤 긴급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조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유태상 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공간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있고 어떤 적정화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석을 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
그 협의체가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력을 장성하고 회의께서는 생각보다 통합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논의됐고 또 앞으로 너무 진행돼야지만 하도록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관리 주체 간의 조율, 그다음에 기후변화,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협의 기관 다반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구성이 돼야 되고 또한 이러한 그 협의체들의 논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정현준 전 인천광역시 과장님께서 논의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인천광역시 환경복지국장을 수행했고요. 현재는 남양주에서 시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우리 박주희 연구관님이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한인과 한국의 특별관리를 위한 중국 추진 방향과 관련한 여기에서 수입시 갈등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갈등이라는 부분을 걱정을 했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관한 발생 예방과 최소화 방안이라고 이 갈등은 어떤 관계 속의 갈등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주체별이나 유관 기관이라든가 또 여기에는 이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 단체 또 아니면 주민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갈등을 어떤 거를 보여 생각하고 있는지.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와 관에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시민단체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해양 쓰레기를 예시를 들으면 상하루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급한 현안의 해결이 사실상 지연되고 거기에 있어서 피해가 더 가중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수입시의 거버넌스 체계가 닿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 유럽별 여러 가지의 활동 시민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 간의 갈등 그런 걸 고려한 건 아닌가요? 그 부분도 배제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공동목표 추진 방향 수립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 주체 간의 책임이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걸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의견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우선 공동 목표를 추진하고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치단체와 국가에서도 각 부처별로의 기관이 다 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광역시의 단체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체별로 지역 특성들이 있고 위치별로 어떤 사항들이 많이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지역별로 어떤 세부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표와 어떤 이 내용들이 지자체별로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서로 목표가 다른 부분을 모아서 취합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핵심을 가지고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그 핵심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에 여기 기초적인 부분은 최소화 방안과
이런 부분은 좀 폭넓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별로 또한 부서별로 이런 그 논의를 한다고 하면 우문안의 개구리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에 한 단계 높은 어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된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좀 넓게 시각적인 부분을 좀 넓은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부분으로 있을 때 그런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통합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이 좀 주안점이 될 것 같고요. 이 분야별 기후장점 부분이나 주체별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통합관리를 위한 이 협의체 구성 운영 추진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는 우리 하천을 접근하는데 관치 행정보다 협치 행정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 부분은 유관단체 기관이 모두 포함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시민단체라든가 주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문가 그룹이 주요한 핵심으로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구성을 하고 운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저는 인천시에 근무하면서 하천관리 추진단을 구성을 해보고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관치 행정이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어떤 추진 협의체 주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민간 쪽의 의견들이 많이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활동 내용도 좀 다양성이 또 폭넓게 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로 여기처럼 현재 추진 중인 환경 관련 거버넌스 및 위협 거버넌스의 어떤 성공 요소 부분을 이 부분 중에는 현재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 거버넌스 체계에 노력 부분에 단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 관리할 때 이 부분에는 각 그 거버넌스 체계에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활동 내용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모두 모아서 공통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이 사람들의 역할 부분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 부분을 취합해서 분석해서 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눌렀고 이게 안 돼. 이걸 눌러야 돼. 이번에 요게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 체계가 구성이 된다면 세수는 세 부대에 남아야 됩니다. 기득권의 어떤 부분에 많은 발해를 한다고 하면 그물에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수의 세 부대라는 부분은 새로운 체계 속에서 좀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이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여기에 그 장기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단기적 장기적 이 부분에 행정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체계이지 하는 이 한강 하구역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목표 설정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나열하고 그 중에 실천 가능한 부분을 구분을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쉽게 가능한 부분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넓게 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접근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강 하구역에 대한 접근 방법은 치수, 하수, 이수, 생태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여기 이 부분에는 좀
시급한 부분,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남북 간의 문제가 좀 문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또 아니죠. 그래서 이 사업이 펼쳐진다고 하면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뭐 자문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에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 중에는 아까 발표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천 앞바다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제가 2007년도에서부터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2005년도에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 한 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천억 정도 5년간에 2천억이니까 한 400억 정도 1년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그 문제를 접근할 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그 문제를 인천의 문제 아니냐, 또 인천에 이제 예산을 활용하는데 소요 예산을 50억 정도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같이 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성, 또 예산을 배정하는 서울시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것처럼 이런 서로의 특성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단계별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성공적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과연 각기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들 간에 공통 부분을 잘 취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분출을 하고 협의 사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한강공개 관리 체계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 체계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 분야별로 시급한 부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좀 잘 분류를 해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신대학교 정석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부분잖아요. 그래서 최석 교수님이 맨 처음에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최석 교수님이 만약에 마지막에 수업을 하셨으면 마지막 수업은 지금 불리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앞에서 다 좋은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맨 처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셔서 상당히 본인이 피해의식이 있나 아니면 뭐 다른 또 불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한강하고 하면 옛날에 한 50년 전에 뭐 코미디언 이런 얘기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실다. 후가 없어서 못 마신다 이런 유명한 코미디가 있었는데 거꾸는 컵에 이고싶다.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 하구였던 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에서 제일 고민스러워하고 제일 어려워한 부분이 한강하구 쓰레기예요. 쓰레기 부분인데 굉장히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인천에. 사실은 한 달 전인가 경기도 지사님께서 보자고 해서 한강하구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경기도에서 해결을 할 거냐. 왜 그러십니까? 인천에서 엄청 경기도에 컴플레인이 옵니다. 근데 왜 이게 이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지사님은 한강하구에 테니스 그물망 같은 걸 하구에 쳐오면 어떻겠냐. 그게 가능하냐. 수리학적으로 안 됩니다. 그 댐 같은 역할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강하구 쓰레기
쓰레기가 정말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전부 있거든요. 인천 시내에 인천에 있는 그 강내 불도천을 포함해서 하천에서 내려온 그 쓰레기가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하구는 해양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다 합쳐서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겠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그 기여한 쓰레기와 한강 하구에서 해양에서 오는 쓰레기와 그다음에 인천시 자체에서 오는 쓰레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책임이 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인천이 한강 하구의 문제를 굉장히 피해자적 입장에서 본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구는 영어로 estuary 있잖아요. 또 하구는 다르게 보면 river mouth. 즉, 이 우리 수리학적으로 보면 하구는 기점 수위거든요. 모든 하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기점 수위가 하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구의 문제를 인천이 바라볼 때 피해자적인 입장 그리고 받아야 되는 입장 그런 게 아니고 보다 선제적인 입장이고 보다 이것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바꾸는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강 하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북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인천이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태생적 한계에 대한 부분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갈등에 대한 얘기, 뭐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나마 이제 한강하고 협의체부터 시작하고 한강하고 포럼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강유역종합계획 국가문관리기본계획에서도 하구의 문제를 다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상하이의 갈등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큰 문제는 남북 간의 갈등이잖아요. 세 번째는 유역 내의 갈등인데 어떤 것도 해결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 하구 포럼이라는 게 대부분 어느 쪽으로 방향 포커스가 되어 있냐 관리 쪽으로 되어 있어요. 해수부가 관리할 거냐 인천시가 관리할 거냐 환경부가 관리할 거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주제로 조금 좁혀서 보자면 이 부분을 조금 목표 지향적으로 바꾸면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 목표 지향 그럼 어떤 카테고리로 해야 될 거냐? 그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 안전, 물 이용, 물 환경, 플러스 물 산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5가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물 이용에 대한 부분은 한강 하구의 인천의 문제는 도서 지역의 물 부족 문제잖아요. 또 하구에서 어떤 부분까지 다룰 거냐.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좀 정하면 그러면 해수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원 다변화, 그다음에 마을 사무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강하고 지금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성을 그렇게 좀 나누어서 세부 단위로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갈등의 가장 주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저는 서로의 갈등의 상황에 맞추어서 상하를 혹은 유역 내의 갈등의 주체들 간에 편익을 계산하는 편익. 그러니까 이 물 문제는 항상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박판에서 보면 한 사람은 이루면 한 사람은 따는 거예요. 똑같이 공동으로 윈윈하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양보를 하면 누구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의 갈등의 문제는 그래서 정확한 편익을 산정을 하게 되면 누구는 이익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게 되면 이 손해 분배에서 이익 분배에서 손해 분배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은 유역 내에서도 국가 간의 공동 공유하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기반, 그러니까 편익을 계산으로 한 제로섬 게임을 기반으로 한 편익과 협력이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양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와 여기에서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문 요청이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갈등 내재에 존재하고 있는 스테이크홀더 간의 이 기반, 즉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나가면 충분히 되는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하천에 약 한강 하부에 백년 빈도 기준으로 27,000 CMS 정도 되는 이 홍수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큰 강에, 즉 신곡수중도 정도에 보면 그게 1.5, 1.8km 정도 타폭이, 이렇게 큰 강에 이렇게 배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친수 얘기 여러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물 이용적인 관점과 도심 하천에 대한 관점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물 안전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보면 연결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한강 하구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의 연결, 그리고 남북 문제의 연결 이런 게 큰 주제로 놓고 거기에 세부적인 주제를 좀 나열해서 각각에 대한 갈등과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하나씩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성과. 결과와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이런 담론 수준은 벌써 한강하부 포럼이 3년, 4년 정도 됐나요? 제가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담론 수준의 얘기는 이제 좀 정리를 좀 그만하시고 구체적인 각각의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잘 정리해서 하부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비연구 과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각각의 아이템들에 대한 갈등 관리와 협력 관계, 거버넌스 구축,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정리를 잘 하시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성원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조금밖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강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강권 교수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잘하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자체를 세부적으로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그런 각 부분들이 성과와 결과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5분의 토론자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인 박수희 연구원 하고 할 말이 있으십니까? 아까부터 이어진 세션에서 계속 여러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들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연구 과제가 이제 착수를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시작되어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 단계에 있어서 이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연구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션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분야별로나 그리고 아주 다양한 말씀 많이 연구 과제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자분들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연구것을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한강하구의 통합관리 공동국가 추진 방향에 대한 특별 세션 4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